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9월 6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영상도 비슷한 템플릿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추가한 또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스스로도 매주 보면서 제가 미국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저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꿈틀 상승할 것이다. 뭐 분양가도 엄청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자재비도 올랐고 무주택자들 큰일 났다 하는 시점에 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 14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영상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스스로 복귀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의 목표는 장기 적립식 투자, 내가 회사를 관두는 그 순간까지 팔지 않고 버티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빠르게 넘길 수 있는데 필요하신 슬라이드가 있으면 영상을 잠시 정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서학개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성적인 투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내수 중심, 소비 중심의 국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수출품인 달러가 있고 그 달러를 수출하고 대신에 뭐 한국, 일본, EU 이런 나라에서 자동차, 뭐 반도체, 뭐 화학제품 이런 것들 수입하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미국은 바라봐야 된다. 세계 패권국이 괜히 패권국이 아니다. 한국은 거기에 좀 깊게 관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죠. 미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뭐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7함대라고 부르는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 그리고 B2 폭격기, F-22 같은 적기에, 그러니까 적 전투기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그런 어마무시한 성능을 갖는 F-22 랩터 같은 전투기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을 뭐 어디서 납치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나라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전 재산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VO라고 하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56%의 비중으로 투자를, 아직은 56% 되지 않았지만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혹시나 미국이 주춤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주요 유명한 기업들의 24% 정도 VXUS라는 ETF 투자를 하고요. 채권, 미국 국채를 BND라고 하는 ETF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존 보글의 철학을 저는 저의 투자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고 그냥 항로를 유지하라. Stay the course. 이거를 제 투자처라고 삼고 있습니다. 이분이 존 보글이라는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이분들이 남긴 명언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그 투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좀 잘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내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뭐 원화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달러도 많이 푼다고 하지만 원화는 더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거. 저도 이제 재산의 한때 뭐 90% 이상이 아파트였던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거든요. 그 시기만 해도 저도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아파트만 믿고 은퇴를 대비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인구 구조도 그렇고 이제 초고령화, 정말 생산 가능 인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노인 부양 부담을 져야 되는 나라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뭐 저만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분을 설득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그 아파트가 한참 그 오르는 상승기 때를 놓고 봐도 S&P 500 대표 ETF, VO만 투자했어도, 물론 이 레버리지에 대한 거는 제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낀다 그러면 아파트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 그 각각의 가격 추이만 봤을 때는 VO만 투자를 해도 한국의 대표적인 아파트 압구정 신현대,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여의도 시범, 과천주공 8단지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고요. 뭐 또 한 번 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곧 40줄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도 뭐 기성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노후를 집을 가지고 하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 저보다 한 10년 윗선배까지는 가능했지만 저 때부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솔직히 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저력이 있는 나라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잘 해낼 거라고 믿지만 과거와는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어쨌든 뭐 트럼프 때문이든 미국에다가 투지적으로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채용하는 이런 트렌드가 굳어진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기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사람들은 이 미국이 그래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이 활동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는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노란봉투법이 요즘에 또 화제고 이런데 이것 때문에 막 기업들 죽는 소리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노동권이 강해지는 거는 노동자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저같이 그냥 그 기업의 노동자가 아니고서야 투자자의 주주로서는 미국의 이런 임의 고용 원칙이라고 하는 에듀 인플로이먼트는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하여튼 수출 중심의 국가다. 중국은 한 2022년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많은 물품을 수출해가지고 대중무역 수지 흑자를 봤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더 많은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수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중국에서 값싸게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달러를 벌어오는 구조였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무역 관세 전쟁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 원자료를 사용한 거는 또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저의 포트폴리오는 결론은 이렇다. 현재는 뭐 이런 비중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S&P 500이 한 45%, 46% 정도 되고요. 이 타이거 미국 S&P 500은 절세 계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금이 많죠. 40% 정도가 있고 이건 차차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아마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이 7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약간의 예수금이 포함이 되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포트폴리오가 3펀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이 구조가 될 겁니다. VO를 포함한 타이거 미국 S&P 500을 포함한 거의 56% 정도 들어갈 거고 VX US의 24%, BND의 20%, 이건 채권 ETF고요. 이 회사들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VX US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유명한 TSMC, 저도 이제 TSMC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텐센트, 중국 기업이죠. SAP, 독일 기업, ASML, 알리바바, 뭐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죠. 네슬레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투자 현황을 보면 이번 주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핵심은 이건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이것들을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좀 여기에 중점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결국에 스테이 더 코스 하면서 추구해야 될 거는 이 목표 달성률입니다. 지금 36.97%고요. 이게 100%를 도달한 다음에 100번 이상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10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0주 내에서 10번까지는 목표 100%를 도달 못해도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근데 뭐 99번이다. 그럼 실패기 때문에 100번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투자 활동했던 것처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목표 달성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저는 투자 수익으로 최근 1년 투자 수익이 9천만 원 이상 날 때까지는 직장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은, 최근 1년치 구간, 1년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 13일이면은 2024년 7월 13일의 수익금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8월 29일 금요일까지 계산한 결과를 보면은 2024년 8월 뭐 30일 정도가 되겠죠. 1년이니까. 그때 수익금 대비해서 저는 이제 3,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9천만 원이라는 그 목표 달성 금액 어떻게 나왔느냐. 통계청의 자료를 저는 참고합니다. 가계동향 조사 결과라고 해가지고 이걸 분기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이제 5분위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상위 20%, 5분위죠. 다니지 않아도 5분위의 가계 지출을 3펀드 포트폴리오 충당할 수 있으면 목표 달성으로 간주를 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의 가계 지출은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가계 지출 항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 지출은 생활비, 뭐 주거비를 포함해가지고 생활비고, 비소비 지출도 가계 지출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세금,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식료품, 소비 지출에는 식료품, 뭐 음료, 주류, 담배, 뭐 의류, 신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활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수도, 광열 포함되어 있고요. 비소비 지출은 조세, 소득세를 포함하는,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15%, 미국에서 떼가긴 하지만 15%를 낼 거고, 주식을 이제 팔아서 생활비 마련한다 그러면 250만 원 공제한 다음에 22% 추가로 떼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조세도 여기 포함됩니다. 비소비 지출에. 그리고 뭐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뭐 그런 게 포함되겠죠. 노인 요양보험 이런 거. 이걸 어쨌든 간에 나의 그 3펀드 포트폴리오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상위 그 20%, 5분위는 이게 표를 제가 이 자료에서 따온 건데, 여기 가계 지출이 있죠. 742만 5천 원. 매달 이 정도를 지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1년치를 저는 봐야 되니까, 최근 1년 평균 가계 지출은 월 753만 원이었다는 거에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1년 평균으로 하는데도 그래프가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걸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걸 12개월로 곱하면은 1년 내에 9,03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최근 1년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또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100주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럼 저는 퇴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목표 달성률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최근 1년치 수익금과 이제 분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1년 5분위 가계 지출 분의 최근 1년 수익금 되겠습니다. 9,036만 원 분의 최근 1년 수익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지금 36.97%, 뭐 전주 대비 마이너스 5%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계산하는 목표 달성 계산하는 방법을 이전에 이제 좀 복잡하게 계산하던 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가계 지출 기반, 가계 지출이 결국에 그 세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전 수익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전 수익으로 봐서 계산하면 되겠다 해서 재계산했더니 5%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인 이유, 조기 은퇴 어려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이 투자하는 원칙을 보면은, 기본 철학이 돈은 바닷물과 같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죠.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라는 거고, 지금 누군가는 뭐 1년에 9천만 원 수익가 버는 거 가지고 뭐 은퇴를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2명이서 1년에 세전 9천만 원으로 살아간다,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의 어떤 씀씀이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다른 거고, 근데 이걸 부의 측면에서 더 많이 원하는 거는, 그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 목이 마른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하고 만족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률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최근 1년 5분위 가계지출분의 저의 그 최근 1년 수익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는 게 최근 1년 5분위 가계지출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계속 늘어난다면 이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100% 달성을 하려면은 이 수익금도 계속 늘어나야지만이 목표 달성률이 100% 도달을 할 수가 있다.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뜻밖의 안 좋은 뭐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제 3펀드 포트폴리오가 1년에 10%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저는 회사를 더 오래 다니면서 자산을 더 모아서 더 많이 3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이 목표 달성률을 100% 이상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판단을 하고 조기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날 생각입니다. 이 기간도 무작정 이렇게 늘리면은 뭐 100주가 아니고 한 1000주는 해야겠다. 뭐 200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단정적이고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삶은, 저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무조건 안정적인 거 찾다 보면은 더 많이 욕심을 내다 보면 제가 40대에 은퇴하길 바라는데 뭐 60세, 70세까지도 목표 달성한다고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손에 닿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꼴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한 선에서 끊고, 내가 여기서 100주 그래서 달성해가지고 은퇴했는데 그때 또 시장 상황이 공교롭게 안 좋다. 그래서 뭐 수익금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맞춰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거 통계상 제 3펀드 포트폴리오 S&P 500이 가장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을 백테스팅 해보면 10%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투자 규모를 봤을 때 현재 이미 투자하는 걸로 규모로도 3, 4년 내에는 목표 달성을 그 100주 이상 달성을 하고 조기 은퇴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뭐 가봐야 아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상황은 어떠냐면은 결국에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뭐 이런 것처럼 이미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앞으로 조기 은퇴를 해야 될지 전략은 다 세워놨고, 이 전략에 맞춰가지고 저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아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뭐 가족 부모나 동생 이렇게 또 사이좋게 잘 챙기면서 인간관계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그러면 살아가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의 수익률 이런 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